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아이들의 생활기록부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종종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생활기록부를 좀 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 기록이 좀 어떻게 좀 잘 되었는지. 그래서 요즘 어머님들도 정말 그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머님들도 거의 입시 박사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도 발품 팔아서 뭐 저기에서 뭐 입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여기서도 입시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나름 고3 수험생만큼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점이 그래도 나와야 된다라는 점이 요즘 어머님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를 모르신 게 있으셔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을 모르실까요? 물론 제가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활기록부 나왔던 기록. 어디 유적답사 생활풍습 견학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게 됨. 이렇게 기록이 된 생활기록부 내용이 있고요. 또한 뭐 땡땡땡 진로 상담을 하면서 진로 탐색을 위해 고민을 함. 이런 기록도 있고요. 또 한 학생은 진짜 자기가 책을 좀 읽어가지고 거기서 과세특기 기록을 했더라고.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하버드 새벽 4시 반을 읽고 청춘들에게 들려주는 성공 습관이 무엇인지 배우며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라라는 말처럼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의 노력을 해야겠다고 결심함. 땡땡땡 활동을 하면서 보고서에 자신의 의견을 무슨 의견을 제시함.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그다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나쁘지 않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든지 고민한 흔적도 있고 노력하겠다는 결심이라든지 또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라든지 물론 고민의 흔적이랑요. 그리고 어떤 점에 대해서 느꼈다라든지 그 다음에 배웠다라든지 물론 그런 내용들도 생활기록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들은 한 가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국의 모든 대학교마다 무엇이냐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표한 대학교가 있다면 당연히 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이며 그 인재상마다 딸린 평가 역량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재상이 뭐 3개다, 4개다 그러면 6개 핵심 역량들이 대학교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맘띵 같은 경우는 대학교 인재상과 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댓글에다가 어떤 대학교 명을 적어주시면 거기에 원하는 인재상과 그 대학교에서 원하는 핵심 역량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더구나가 대학교마다 평가 요소가 있어요. 물론 그 대학교에서 수시를 할 때 물론 뭐 4대 요소, 뭐 학업 역량, 뭐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4가지를 대학교도 판단하겠지만 대학교별로 또 더구나가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요소가. 그래서 그 평가 요소가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 대학교명 댓글을 달아주시면 대학교 인재상과 대학교에서 요구할 핵심 역량과 거기에 대하여 대학교에서 서류 평가를 하는 어떤 기준 요소들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뭐 메일도 좋고요.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학교마다 인재상이 있는데 자신의 인재상을 알고 있는데 대학교마다 공통적인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모든 대학교마다 요구하는 공통적인 인재상은 자기 주도적 실천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그리고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공통 인재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 인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행동, 즉 실천이 핵심이라는 점이에요. 특히 어떤 대학교들은요, 그 어떤 뭐 이제 명문대나 뭐 중앙대학교인가 어떤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 요소에 이게 들어 있어요. 특히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서류 평가에서 뭐가 있냐면
자신이 주어지는 환경 내에서 아이들마다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뭐 서울에 거주하는 아이들도 있고 지방에 있는 거주하는 아이들도 있고 엊그저께는 저기 목포에서 상담 컨설팅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포 쪽에서도 이렇게 주어지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요구하는 거죠?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냐면 생활기록부에서 배우고 느낀 점만 작성한다면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물론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활동, 행실에 들어가야 됩니다. 배우고 느꼈다면 배우고 느낀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과세특기자 수행평가를 하든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하든 진로활동하든 간에 무슨 활동을 하든 간에 거기에서 배우고 느낀 점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 그대로 뭐죠? 배우고 느꼈다면 자신의 환경 하에서 주어진 환경 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적용하는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더 유리합니다. 혹은 이것도 될 수 있어요. 그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깊이 있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라든지 그런 결론도 무척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 그 다음에 어머님들 정말 생활기록부는 정말 아이의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모든 노고가 다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점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꼭 반드시 기억하세요. 처음에 생활기록부 자율이든 동기든 그다음 자율이든 뭐 동아리 활동이든 진로 활동이든 특히 가장 중요한 과세특극에 들어갈 내용이든 간에 첫 번째로는 동기 쓰시고요. 동기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활동 과정인데 학교에서 한 활동이 아닌 우리 아이가 했던 활동 과정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배우고 느낀 점, 결론이 나오겠죠. 결과로 해서 배우고 느낀 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호기심, 어떤 호기심이 생겼는지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자기 주도적인 실천적으로 보였는지 이렇게 생활기록부가 나오게 된다면 입시에서 매우 유리하고요. 입학 사정관 역시 배우고 느낀 점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원하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아이 스스로 실천을 했는지를 입학 사정관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